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편안하게 들으시길 바라요. 오늘의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부자예요. 자, 대한민국의 부자는 무슨 기준인가? 그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자, 우리는 어떻게 부자가 되어야 되는가? 꼭 부자가 되어야 되는가? 자, 그 문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꼭 부자가 되어야 되는가? 그죠? 부자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죠? 자기가 만족할 만큼 먹고 살 돈, 편안하게 먹고 살 돈 있으면 안 빈낙도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죠? 굳이 뭐 고통스럽게 부자가 되려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일단 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꼭 부자가 될 필요는 없다. 자,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이 풍족하면 훨씬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웰다잉 잘 먹고 잘 살다 죽는 거죠. 그렇게 죽을 수 있다라는 거야. 보통 우리가 그렇게 보면은 제 생각으로 보면 한 자산이 한 30억, 그죠? 한 요 정도 조건이 대한민국의 1%거든요. 자산이 한 30억. 자산이라는 것은 부동산 자산이죠. 그죠? 부동산 자산이 30억이고, 금융자산으로 보면 한 최소 5억, 많게는 한 10억 정도, 그 정도. 그리고 부동산에서 한 월 300에서 500, 그죠? 한 500 정도, 그죠? 300은 너무 적고, 300까지는 생활이 안 돼요. 한 500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현금 5억에서 한 10억 정도 있으면, 웬만한 대한민국 상위 1%는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한 달에 두 번 정도 골프 치잖아요. 그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은퇴하고, 일 안 하시고, 그 정도면 돼요. 그 정도만 있으면. 그 정도면은, 한 800에서 한 1000만 원 나오거든요. 그럼 부부가 둘이서, 1000만 원이면 됐잖아요. 800에서 1000만 원이면 됐잖아요. 또 국민연금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저것 합치면 한 100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현금 한 5억에서 한 7억 정도. 10억은 조금 내가 보기엔 쉽지 않고 한 7억 정도.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 자산 30억. 그 다음에 한 월세 300에서 500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연금 나오고. 그러면 한 1000만 원. 그러면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자, 그게 대한민국 상위 1% 정도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면 오늘 부자의 기준이에요. 오늘 부자의 기준이 한 현금 10억 정도 있어야 되고, 금융자산이죠. 그죠? 항상 투자할 수 있는 돈. 그 다음에 부동산이 한 60억. 그 정도면 0.89. 여기 기준으로 보면 이 KB 경영 연구소인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그게 0.89래요. 그러니까 소수점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 정도면은 한 달에 한 1000만 원, 그죠? 부동산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현금 10억이면 그 돈을 가만히 놀고 있진 않겠죠? 그죠? 10억이면 4%만 해도 한 달에 400 나오니까 한 1500 정도는 나오는 거야. 그죠? 부동산은 뭐 부동산대로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0.89, 자, 그 정도로 부자로 살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런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됐나, 얼마나 되나, 뭐 그런 얘기예요 오늘은. 근데요, 저는 요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옛날부터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도 대한민국의 부자들은 정상적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열에 하나둘이다. 그죠? 열심히 일해서 진짜 피땀 흘려서 아껴서 그렇게 부자 된 사람들은 하나 내지 둘이다. 그죠? 대부분이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주식 학연과 인맥을 통해서 고급 정보를 빼가지고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벌거나, 그죠? 특히 부동산, 뭐 그렇게 해서 돈을 번 거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수백억을 번 거예요. 수백억을 벌고 수십억을 번 거야. 수십억을.
자, 여러분들 요즘 이건 뭐 정치 얘기는 아닌데 요즘 이 소위 기득권층, 권력의 핵심층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 안에 다 누가 있어요? 주가 조작을 하고, 그죠? 주가 조작을 하고, 그 권력과 유착이 되고, 뭐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자, 그런 세력들이, 결국은 누가 돈을 벌게 해요? 그 정보를 아는 소수의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잖아. 그죠? 고급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 투기해서 떼돈을 벌고, 고급 정보를 가지고 주가 조작하는 주식에 올라타서 떼돈을 벌고, 이게요, 여러분들, 인위적으로 막 주가 조작을 하는 사람이, 하는 세력만 주가 조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뭐 이런 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이 일반 주식들도요, 뭐 기관이나 외국인을 통해서 엄청난 주가 조작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인위적인 조작을 하고 있어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거 운영하는 애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운영하는 사람들, 인맥들은 또 돈을 벌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에서는요, 돈을 번다는 게, 특히 갈수록 어려워질 수 있고요. 과거에 돈을 번 사람들도, 결코 이 노력과 땀으로만 번 게 아니다라는 거야. 노력과 땀으로. 저는, 그거에 대해서, 확신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기를 쳐라, 뭐 주가 조작해라,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힘들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는 상위 1%, 0.89% 들어가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분명히 어렵다. 여러분들 연봉 1억을 받아도요, 이제 쓸 게 없어요. 연봉 1억 받아봤자 그 몇 살까지 받겠어요. 그죠? 그런 데다가 뭐 세금 내고 뭐 하면, 생활비 내고 하면 쓸 게 없어요. 융자 이자도 못 갚아요. 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각고의 노력을 해야 돼. 각고의 노력을 해야 돼. 투자를 열심히 해야 돼. 투자를. 어쩔 수 없어. 부동산은 이제 뭐 예전처럼 막 부동산으로 뭐 뻥튀기 하는 시절은 지났고요. 이미 지났고, 좋은 집을 한 채 가져서 그게 투자가 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뭐 여기저기 투자해가지고 지방에 투자한다거나 또는 뭐 땅을 사서 투자한다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이제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지방에 이제 땅들이 뭐 서울이나 수도권 땅은 그나마 괜찮죠. 그러나 지방에 있는 땅들은 이제 그거 팔지도 못해요. 아니 누가 지방에 있는 땅을 사요, 그죠? 그걸 살 수 있는 거는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시행을 하겠다, 뭐 그런거나 뭐 시내 중심가에 건물이 있는데 헐고 누가 오피스텔을 짓겠다, 뭐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팔려야 돼. 이제는 막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동산이 좋아가지고 경기가 좋아서 다 올라가는 시대 이제 끝났다. 이제 그러면 이제 뭘 투자해야 되겠어요? 자, 여기서 부자들이 알려줘요. 어떻게 투자하는지. 그건 뭐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그건 뒤에서 이야기 한번 해보죠. 자, 어쨌든 이 지금의 부자들은 사실상 부동산으로 부자가 됐거나 학연 인맥으로 고급 정보를 가지고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거나 권력이 핵심에 있거나, 자, 그래서 부자가 됐다.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 0.89 부자들이, 이게 이제 KB금융연구소, 경영연구소, 거기에서 나온 배포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0.89 부자들이 이 국내 금융자산의 한 58%, 한 거의 60%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자본주의 사회니까. 왜냐하면 돈이 많으면 돈을 더 벌어요. 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만약에 주식 투자 그렇게 많이 이제 하진 않는데 많이 줄였는데, 제가 만약에 한 10억 정도 가지고 운영하잖아요. 그럼 좀 자신 있어요. 왜? 한 주식 한 5천만 원치 샀는데, 좋은 주식인데 바닥에서 샀는데 계속 떨어져. 저는 그 회사 다니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러면 주식 계속 사면 돼요. 그럼 나중에 그게 크게 올라가요. 계속 물타기 할 수 있는 이 자본이 넉넉하다고 하면 절대 주식 시장에서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해서 왜이냐면 내가 한 5천만 원밖에 없어. 그런데 5천만 원을
한 방에 다 넣은 거야. 근데 그 주식이 한 30% 떨어지네? 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큰일 났다, 이거. 손절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올라올 때 본전에 팔든지. 그죠? 그렇게 해서 돈을 다, 어떤 심리적인 그 압박감 때문에, 그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돈 10억, 100억을 가진 사람은, 아니 뭐, 한 5천만 원, 1억 넣었는데 한 20% 까져. 아무 상관없어요. 오, 더 싸게 살 기회를 주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융자산이 넉넉한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얘기하는 기준이 최소 기준이 10억인데 여러분 한 현금을 10억 정도 가지고 있어 보세요. 뭐 그거 가지고 부동산 투자 안 하고 빚도 없어. 여러분 아주 마음이 편안해요. 뭐 저는 10억 가진 적은 없는데 현금이 일시적으로 가진 적은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또 뭐 딴 거 샀겠지만 10억 있으면 은행 이자가 얼마냐고요. 그죠? 5%대 이자면 그냥 한 달에 500만 원 나와요. 그죠? 500만 원 나와. 10억 넣어놓으면 500만 원 나오면 생활비가 500인데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그죠? 그리고 가지고 있다가 찬스가 왔을 때 주식이 폭락했을 때 사면 되잖아요. 비트코인이 떨어졌을 때 사면 되잖아요. 기회가 왔을 때. 그리고 부동산이 폭락했을 때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10억 가진 사람들은 이상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위로 올라갈 일만 있어.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뭐 사기꾼 나라에 속거나 아니면 무리하게 막 코스닥 주식들 막 사가지고 테마주 돌리다가 망하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조금 안정적으로 투자한다면 망할 일이 없어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국내 부자들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고요. 이거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